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쇠퇴를 거듭하면서 지난해 미국의 상품 수입에서 중국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1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1위 자리는 멕시코가 차지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무역의 재편은 중국 경제의 회생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마저 흔들리는 중국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11일 미국 상무부의 무역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감소해서 연간 기준으로 멕시코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미국의 수입액에서 중국산 비중은 13.9%로 2004년 이후에 최저다 그러면서 12월 이변이 없다 그러면 연간으로 중국산 비중은 멕시코에 밀려서 2위로 내려가는데 이는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점에 달했던 2017년 중국산 비중은 21%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무려 7.1%나 그 비중이 하락한 것입니다. 반면 멕시코가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가전제품 등 그동안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경우에 중국은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한 반면에 인도는 5배로 늘어났습니다. 노트북은 중국산이 30%나 줄어든 반면에 베트남은 4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구매가 아직은 규모가 작긴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니케이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구매처를 중국에서 동맹국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우방국과 공급망을 완성하는 프렌드 쇼링을 추진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니케이는 또한 지정학적 위협으로 기업들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한몫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무역에서의 중국 비중이 줄어들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는 단연코 멕시코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지난해 9월 12일 중국이 더는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가 아니고 수십억 달러가 미국 남부와 국경을 접한 멕시코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신냉전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에 있는 멕시코가 이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놓쳐버리느냐의 갈림길에 섰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지정학적인 경쟁국들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적으로 더 가까운 곳에서 수입품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방향에 멕시코가 제격이고 이는 미국의 최대 상품 공급국으로서 중국을 앞지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는 이 수출 회복에 더해서 올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로 또한 가장 실적이 좋은 주식시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50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해에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이미 4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이미 좋은 기회를 한번 놓친 역사가 있습니다.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라고 그러죠. 이 나프타가 발효됐지만 이후에 평균 성장률은 약 2%에 그쳤습니다. 또한 현재의 호황을 단축할 수 있는 오래되고 새로운 장애물도 참 많습니다. 혼란스럽고 또 안정되지도 않는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일부 지역은 현재 산업이 부흥하는 도시처럼 보인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특히 멕시코 경제가 이미 사실상 미국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줄어든 그 공간에 아세안이 자리 잡은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니케이는 중국이 감수한 물량을 가져간 곳은 동남아시아 국가이나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이라 그러면서 이 아세안 국가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10년 전보다 2배 정도 많아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탈중국을 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4개 나라를 꼽았습니다. 이 지역을 알타시아라고 부릅니다. 물론 당장 중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없지만 기술력이나 물류, 자원, 투자 정책 등 부문별로 나눠봤을 때 중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가 모인다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용어는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언급한 신조어인데 탈중국 움직임과 맞물려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타시아의 부상은 한마디로 중국이 더 이상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지정학적 요인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근본적인 것은 중국이 더는 예전의 중국이 아니게 된 영향이 큽니다. 중국 제조업 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오르면서 시간당 8.27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비쌉니다. 특히 중국을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은 노동의 양과 질 모두에서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알타시아 14개 나라의 전체 노동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까지 노동인구는 14억 300만 명으로 중국 9억 5천만 명보다 많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25에서 54세의 인구도 1억 5,500만 명으로 중국이 1억 4,500만 명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알타시아를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대만이 첨단 기술과 자본을, 싱가포르가 금융과 물류를, 그리고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노동력과 자원을 각각 담당한다면 충분히 중국의 대양 공급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중국의 대외 수출은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중국은 한마디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동안에 세계 공장으로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 성장에도 치명적이고 또 중국 시장의 미래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20% 안팎까지 높아졌지만 미국 제조업 부활을 내건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에 분위기도 바꾸면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현 바이든 정권도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한편 반도체와 같은 안보 물자 등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에 나서면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더 불투명하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니케이는 미국 정부는 중국산에 대한 관세 제재 검토를 논의 중으로 올해 상반기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전기차와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첨단 제품 이외의 일반 반도체를 둘러싸고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더욱 심각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시사평론가 란슈의 견해를 인용해서 현 상황에서 미중 무역량 감소는 하나의 추세지만 경제 무역 교류를 단절시키는 디커플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미래 방향은 이후 중국의 행동에 달려 있는데 중국이 대만 해협과 동중국 해에서 끊임없이 긴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디커플링 효과를 자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하는 베이징 출신의 기업가인 로밍주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량 감소는 중국의 실물시장 경제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디리스킹을 추구하든 디커플링을 추구하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량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자유아시아 방송에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에는 시장 경제가 없으며 항상 당의 경제이고 당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중국의 속성에 비춰봤을 때 이 중국의 대무역과 국제협력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중국에 급격하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자 중국의 외교 파트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수교 45주년 리셉션에 참석해가지고 45년 동안 중미 관계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간섭을 배제하며 전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향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대만 문제 등 자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왕위는 이어서
미국이 마음가짐을 가볍게 풀고 평등, 포용의 태도로 중국 인민의 선택과 중국의 발전 경로, 중국의 핵심 이익, 중국의 국가 주권, 영토 완전성 수호를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지난 10일 이 행성의 미래 운명은 중미 관계가 안정되고 좋아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이나 왕이 부장 모두 미중 관계에 따스한 훈풍이 불기를 바라면서 미국의 관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중국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 국민들이 그런 흐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 미국 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